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자기 능력과 지식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말없이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진짜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을 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자기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아서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깊은 지혜와 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에 서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강조하며 주변의 시선을 모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 자랑 뒤에 숨은 불안과 공허를 보게 됩니다. 결국 진짜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겸손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지식이 많다는 자랑보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더 큰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내적으로 다져진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보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습을 이어가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회의나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드러내려 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조용했던 사람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똑똑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당당함과는 달리 내면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랑을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랑은 진짜 자신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내적인 부족함이나 불안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아니면 불가능했어.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낸 덕분에 팀이 인정받은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료들은 그가 말하는 성과보다 그 말에 숨어있는 불안을 잃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미리 방어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불안을 줄이고 자기 가치를 높여 보이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내면에서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가리기 위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이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겸손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득 차면 넘치고 겸손하면 오래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하게 자신을 채워 과시하려 하고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일수록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비움의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땐 당당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는 자랑이 사실은 불안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자랑은 불안을 감추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을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지식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을 다루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태도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진짜 지식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문장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닫히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적 겸손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더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2명의 리더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늘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자랑하며 나는 다 알아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이건 내가 잘 모르니까 함께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직원들은 두 번째 리더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팀원들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지혜의 핵심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는 체 하지 않는 태도가 곧 군자의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쌓을수록 무겁지만 겸손은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며 대화를 주도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은 얕고 공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듣다가도 짧은 한마디로 본질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의 겸손 속에서 나온 진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짜 지식은 겸손에서 비롯되며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겉으로 꾸미는 예의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할수록 그 주변의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랑이 단순히 자기 확신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부담과 비교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와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점점 피로해지고 때로는 열등감이나 반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랑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넓히고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과와 태도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용함 속에는 허세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고 그 실력이 말보다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신뢰는 화려한 언변보다 일관된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회의마다 자신이 해낸 성과를 길게 설명하며 내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위기 상황에서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팀원들은 두 번째 동료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랑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플라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랑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강조하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등한 위치로 밀려납니다. 조화가 깨진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조화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자랑이 많은 사람과 대화한 뒤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대화는 했지만 진정한 교류는 없었던 순간, 반대로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 한마디로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자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신뢰는 조용함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신뢰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 많은 자랑꾼이 아니라 조용히 믿음을 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자랑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주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려는 태도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겸손하게 배우며 성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서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길게 늘어놓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것도 알아라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후자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랑으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은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이런 태도는 직장이나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랑하는 순간 배움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이 태도는 강조되어 왔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유교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배움, 즉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핵심으로 합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배움의 기회를 얻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지혜를 쌓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최고의 쾌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은 쾌락이 아니라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배움은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나는 이 정도는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배우려는 태도는 겸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랑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일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함께 배움을 나누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랑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관계를 깊게 하고 지혜를 넓히며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는 진짜 힘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결국 시간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조용히 쌓아 올린 실력은 언젠가 결과로 드러나고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자랑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금세 희미해지고 과시로 쌓은 신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 중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말로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거야. 내 기록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말없이 훈련에 집중하고 경기에서 실제 성과로 보여주는 선수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진짜 힘을 읽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과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랑을 통해 얻는 이미지는 단기적 주목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신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묵묵히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은 신뢰와 존중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는 상선약수, 즉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결국 세상을 적시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힘은 과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알기에 굳이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며 시간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맡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말이 화려한 사람에게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존경심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더 크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랑이 아니라 진짜 힘에서 오는 울림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왜 자랑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미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겸손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조용한 태도를 통해 신뢰를 얻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나는 혹시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랑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진짜 힘이 있는데도 드러내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이 가장 오래가는 힘이라는 것을.